무결하고 한국적 정보개혁이라는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공데이터 규제 현황과 과제입니다. 저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생각할 때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이나 활용, 또 보호라는 거고요. 이 개방이나 활용 그리고 보호는 왠지 상충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개방과 활용 그리고 보호는 한쪽을 극대화하게 되면 한쪽은 좀 축소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부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모순적 상황에 놓인 딜레마적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적 상황이면 맞는데요. 각각의 개발이나 활용, 보호를 강조하는 어떤 글을 보더라도 다 극대화해야 된다. 최대치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보호는 최대화하면서도 활용도 최대치를 해야 되고 개방도 최대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워낙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정책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늘어나고 활용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쓸모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느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유럽의 개인정보 규정, GDPR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곳에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충족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은 그 뒤로 타격을 받는다는 기사를 거의 보기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만큼 우리 개인정보를 많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를 많이 하게 되니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개인 공공데이터의 규제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규제를 정의하려고 할 때 사실은 딱히 공공데이터 규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글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부터 찾아보기 시작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구조할 수 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의 한도를 초과를 막아서 제한하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공공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공공데이터의 공개나 활용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서부터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규칙이나 규정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호 역시도 규칙의 규정을 정하는 것 쪽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크게 봤을 때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런 규제의 목적을 살펴보면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개방의 범위, 형태, 표준화 등 개방과 활용의 관점에서의 그 목적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해진 한도 초과 제한이라는 의미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보호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과 효율성, 투명성, 연구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의미에 비춰봤을 때 규제의 어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으로 공공데이터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데이터개발 행정법 등 주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법률은 개방이나 제공, 공개 활용 등을 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자차산 환경회를 비롯해서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등을 포괄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든가 중점 데이터 개방 그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문에서 상징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단어라고 봤는데요. 실험계획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등 실험계획에 보면
더 칸막이의 근원적 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감염정보 활용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개방과 활용을 많이 하겠다라는 전략이 계획되는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서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동네 안다른 다양한 어떤 스타일들이 발표되고 있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매우 어떤 효과적인 사례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 규제의 문제점 및 과제를 살펴보면은 지난 이제 그 4월달에 발표된 데이터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 유미 회장님도 계시고 문민희 교수도 계시고 다양하게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실현 계획이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 데이터계 행정법 등 이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법에서는 개방과 활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법들,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소상공인법 등의 어떤 개별법에서는 보호라는 명분하에서 목적의 이용 금지 그리고 범위를 한정하거나 또는 대상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 주요법과 개방하고 활용해라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주요법과 개별법들에 있어서 대립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정비하는 것, 즉 목적의 이용을 개인정보라든가 영업 비밀이라든가 국가안보상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에만 한정을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평가는 목적과 이해의 사이로 사실 개선이 좀 쉽지도 않고 또 합의를 보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무조건 우수사례 또 양 중심의 월등한 실적 그리고 못하면 강점이죠. 페널티 강하게 부여한다는 이 어떤 정부 평가의 일방적인 공식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표준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물론 이것도 표준화 이율로 따지면 양적 평가가 되긴 하겠지만 표준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감점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어쨌든 좀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좀 다른 평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개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또 담당 인력이 부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공데이터뿐만 아니겠죠. 신규도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인력 부족하다, 현재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활용, 보호 등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굉장히 요원하고요. 그 개방직 공무원 채용이 대안을 제시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 사람의 전문 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마저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는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좀 몇 가지 제안해보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채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기존 공무원의 재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연 3, 40시간 정도의 직무교육으로 이런 전문성을 확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교육, 기존 인력의 장기교육이 좀 필요하다. 6개월이라는 것은 내가 딱 6개월이 더 정확하냐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그만큼 상당 기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직데이터의 직렬신설이라고 적어놨는데 올해부터 그 전산 직렬 내에 데이터 직류 공무원을 뽑습니다. 총 7급 17명, 9급 14명에서 총 31명 정도를 뽑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2021년 정도에 그 광주광역시에서 데이터 직류 공무원을 뽑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굉장히 큰 의미고요. 시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고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31명이라는 7급 17명, 9급 14명이라는 이 수치가 이 인원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과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전산 직렬 내에 사실은 이걸 뽑다 보니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규모가 좀 있는 곳은 그나마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좀 협소한 인구가 공무원 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전산 직렬 내에서 뽑겠다고 거의 안 뽑겠다는 걸 다른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전산 직렬에 많이 없는 전산 직렬 내에서 데이터 직류 공무원을 뽑아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거의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직렬로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옆에 중에서 한두 명씩만 좀 키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의 엄격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지나치게 규제가 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 또는 사후규제 방식에 대한 적용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체 부서에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핑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제도가 집행하기 너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사실 따라가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가 기술을, 특히 생성형 AI 관련된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도에 관련돼서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비례 샌드박스 등에 대한 어떤 제도적 확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현재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정 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역시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개방 활용 보호 아래 텐션 세 가지 방향이 다 중요한데 긴장 관계가 있다. 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발 그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개발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규제하고 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게 만들자. 누구를 공무원을 좀 불편하게 만들자. 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개방을 하게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개방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씩 개방을 해서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분들도 개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안유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나 2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 가져오는 시간이. 근데 그 안료에 테이블 네임을 안 줍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나 또 조세정연구원에서 줄 이유가 없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기술은 그걸 이미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져오는 거, 통계청 가져오는 거, 그 데이터 가져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은 결합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제도는 그것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우회해서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 편익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 3법이 일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를 살려서 개별법들이 하도록 만들고 개별법들이 특이한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바로 그 개별법을 담당하는 부처가 지도록 하는 게 규제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된 형태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이제 논의됐던 그런 AI의 윤리적 이슈, 신뢰적 이슈 이거에 더하여서 가짜정보 생성이라든가 저작권 침해, 또 악의적 이용, 환경 파괴, 그리고 편향성의 그런 강화하는 그런 보다 복잡한 양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AI가 이렇게 감시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든가 민주적 가치 훼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좀 규제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규제 관리를 하는 것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수단은 규제 영역 분석인데요. 사전 사후에 이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역효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규제 영향 분석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규제 신설을 하는데 이제 규제 영향 분석서에는 어떤 규제의 필요성이나 뭐 합리성,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이제 그걸 작성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규제 영향 분석서가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신자가 이렇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규제 담당 공무원도 뭐 2년마다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낮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제대로 된 규제 관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전문가에게 좀 자문을 받으면 좀 좋은데 그런 것도 또 어렵습니다. 또 지자체 정보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린스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타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문의 그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 조문을 이렇게 찾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규제 심사를 할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위법령을 검색해서 조례나 규칙의 어떤 위임 조문을 찾아서 규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임 범위를 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공무원의 어떤 역량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규제 타당성의 검토의 핵심 기법인 규제 영향 분석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갖춘다면 어떤 이제 규제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또 규제 도입 시 중복 규제의 사전 식별과 그 필요성을 점검하는 사전적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모든 법률을 코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의 논리나 요건, 예외 조항을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복잡한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규제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데이터의 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고도화해서 스마트한 규제 관리 시스템을 마련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이러한 시도를 화성시는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한 발 앞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AI 기반 정책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인 코디타하고 올해 4월 27일 날 업무 협약을 통해서 화성시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떤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하고 규제를 만드는 것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류에게 편익을 최대하고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율 규제를 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원칙들 그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